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한국자생출란 두하의 색설인 원행두를 소개합니다. 원행두는 품종이 두하색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인다면 원설의 대포설이지요. 이 원행두는 정두화로서 8개의 원이 정확하게 정면을 향해서 곧게 세워진 꽃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품종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한국 자생출란 두하입니다. 콩두자 두하인 이 원행두는 보시다시피 원설의 색설이지요. 쉽게 풀어드리면 설이 동그랗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출란은 설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다. 거의 일자형의 설로 뒤로 말리는 형태지요. 그리고 설의 무늬가 U자형의 원보를 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행두는 설 자체만 보아도 설이 좌우에 그리고 봉심의 꽃잎처럼 둥글고요. 그 둥근 설 안에 홍색의, 즉 연분홍 홍색의 그 색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색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미로 볼 때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흥미로운 그런 두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두하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출란의 두하보다도 더 돋보이는 것은 화려한 홍색의 색설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판인 머리 쪽의 주판과 양쪽에 팔격인 부판 2개와 그 다음에 설 위에 있는 봉심이 동그란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둥근 설과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행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짓는 분이 원행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품종과는 다르게 이 난초가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원행두로서 어느 분이 꽃을 피워도, 재배를 해서 꽃을 피워도 똑같이 이런 모양과 형태와 색상으로 피기 때문에 교환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재배의 환경에서 자라고 세상에 또 전시회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품종을 보고 매력이 있어서 2촉을 구매를 해서 상작을 만들어 금년에 꽃을 4대를 올렸습니다. 금년에 제가 이 원행두를 출품하지 못한 것은, 보통 두하는 보통 일반 출란의 꽃대, 경이죠, 꽃대를 올리는 속도가 늦습니다. 개화 시기도 좀 늦지요. 그래서 첫 꽃을 달았기 때문에 재배장에서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하고 꽃이 잘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좀 늦어지고 개화 시기도 좀 늦어져서 전시회가 일주일 앞당겨짐으로 출품하지 못한 안타까운 원행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난실에서 개화를 시키고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원행두의 꽃을 공유하고 즐거운 감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올려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 이렇게 출란의 꽃이 아름다운 것은 한국 자생출란의 일경일화의 꽃으로서 자기의 특성을 그 개성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모양과 색상에 따라서 품종이 가려지고 그 꽃의 개성을 100% 드러냈을 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건을 객관적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 원행두만큼 아름다운 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더 예를 더 갖추어서 붙여본다면 주부판의 색상이 일반 출란의 색상과 같지요. 청색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색의 주부판이 황색이나 홍색이나 내지는 뭐 삼반이나 복색이나 복륜이나 이런 무늬를 보였다고 한다면 엄청난 가치로 재평가됩니다. 그러나 형태로서는 두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꽃잎의 색상은 일반 청무집으로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를 더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행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봉심 밑에 설판의 중심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설판이 원설, 동그랗게 생긴 원설에 그 다음에 색설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로 말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판을 보여주는 대포설이라는 거죠. 그걸 대포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설판이 쭉 내밀어서 그 설판 전체를 꽃이 다 피었을 때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을 가진 두화의 색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한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 두화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행두도 상당히 저평가된 난초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꽃을 피워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 꽃 자체로만 보아도 색상이 너무 곱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꽃잎이 원설이 아니고 일반설에 뒤로 이렇게 말리면 색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설의 색설이 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설인 줄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이런 색설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색설을 대포설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난초의 특징이고 품성입니다. 그니 얼마나 이 가치가 높은 품격이 있는 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원이나 또는 베란다나 또는 식탁에 또는 이제 사무실의 탁자에 이렇게 꽃을 피워서 요거 한 화분을 예쁜 분에 심어 가지고 받침을 해서 놓는다면 얼마나 고급스럽겠습니까? 생상을 해봐도 누가 보든지 정말 매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참을 이 꽃을 피워서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4대인데 개화가 시작이 되고 제일 큰 꽃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화가 시작이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개화가 시작되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꽃이 개화가 시작된 지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꽃 3개보다는 약간 덜 핀 상태지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다 개화가 됐지만 제가 사진에 영상에 담느라고 왼쪽의 끝에 있는 것이 좀 덜 핀 상태입니다. 100% 개화가 되었을 때 모습도 여러분들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옆모습과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두화의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20분 정도 촬영을 하면서 10분이 지나면 옆으로 해서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꽃잎은 앞으로 쭉 빠져서 원판이나 매판이나 수선판 쪽으로 이렇게 길어지지요. 그러나 두화는 절대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꽃대를 100개를 올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화되고 꽃이 질 때까지 이 모양과 모습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품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옆모습을 봐도 역시 콩처럼 생긴 꽃잎이 다만 벌어졌을 뿐이지요. 그래서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콩두자에 꽃화자. 그래서 두화. 거기에 이제 모양을 보고 색상을 보고 설판을 보고 또 봉심을 보면서 품종을 정확하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 원행두는 그래서 품종으로는 일반적으로 두화색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판을 봤을 때는 원설의 대포설이다 이렇게 품종을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화의 색설의 원설의 대포설 이렇게 품종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에란인이든지 원행들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난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품종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화색설의 원설의 대포설 똑같은 품종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DNA는 다르지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근한초가 원행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민출란에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를 갖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배도 하지 않지만 이름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예를 갖췄을 때 근한초의 품성을 보고 품종으로서 가려주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전국적으로 이제 나누어 재배를 하게 되고 꽃을 달아서 각 나누에나 연합전이나 전국대 규모의 출품을 해서 이 품종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자생출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다양한 품종 중에 이렇게 모양과 색상을 지닌 출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자생출란은 향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적은 양의 향기가 은은하게 꽃이 질 때까지 풍깁니다. 향기가 강하고 짙은 것은 중국 출란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한국 출란도 꽃에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향에 미향을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 이 꽃이 그대로 절하, 즉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벌이나 내지는 나비나 또는 파리나 내용에 이제 이런 벌레들에 의해서도 이 꽃에 수정이 됩니다. 날아와서 이 봉심 안쪽에 있는 비두에 수정이 되게 되면 이 꽃대가 그냥 지지 않고 경은 단단해지면서 꽃잎이 지지만
그 비두 안에서 꽃 씨방을 만듭니다. 꽃씨방이죠. 꽃방. 그 씨방을 만들어서 길쭉하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하고 내비두면 그 안에 수만 개의 꽃씨가 그 안에서 생성이 되고, 이제 그 꽃씨가 이제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어서 나중에는 아마 한 여름쯤 되면 그 씨방이 터져서요. 자연적으로 이제 씨방이 터져서 바람이 불고 내지는 여러 가지 곤충에 의해서 날아가서 다른 쪽에 그 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떨어뜨려져서 떨어지는 곳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 즉 바람이 잘 불고 통풍이 되면서 햇빛이 드는 쪽에, 즉 남향 쪽에 떨어지면 그 산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 씨앗이 또 생강을 만들고 그 생강에서 슈팅을 해가지고 지상부로 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똑같은 지금 원행도와 같은 난초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그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를 가도 뭐 서울 중부권 이상에는 날씨 기온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지만, 그 이하 쪽으로는, 남부 쪽에는 전국적으로 다 섬지방까지 한국 자생출렌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방에 있는 꽃씨가 날려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이제 곤충들에 의해서는, 또는 이제 짐승 그 동물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꽃씨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 돼서 그 꽃씨가 떨어져서 자라는데, 그때 이제 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른 꽃에 있는 그 DNA를 바로 또 다른 꽃의 DNA와 겹쳐지게 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의 꽃씨를 통한 품종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종이 생기는 거죠. 자연 변이종이 생기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의 이 출란이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가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꽃들과 모양 형태들이 출품이 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기온과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올린 쇼츠의 영상에서도 한 100여 분 정도 제가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키우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쇼츠의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올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쇼츠는 1분 이내의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이제 일반 영상, 가로 영상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재배를 통해서 터득된 부분을 모든 분들에게 한국 자생출란에 관련해 가지고 그 재배의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터득하고 경험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두서없이만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난초를 접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83년도 대학 시절에 교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전라도나 충청도나 남해 쪽으로 또 경상도 지방으로 산채를 다니면서 금년으로 41년 차 출란을 접하고 재배하면서 해마다 꽃을 보고 10여 분 정도 대구난연합회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득상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이 원행도를 올해 꽃대를 일찍 못 올리고 개화를 못 시켜서 출품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멋지게 잘 피워서 전시에 출품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더 멋진 컨셉인 한국자생출란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생출란 두화색설 원행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